얘를 우리는 시그마다라고 읽어주죠. 시그마. 우리 여태까지 이 시그마에 대해서는 뭐 급수다라고 읽어주기도 하는데 얘를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보통 써왔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K에 1을 집어넣어주면 A1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N까지 끝나겠다 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린 그것을 SN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이름을 붙이냐면은 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어떤 그 값들의 부분에 대한 합이다 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부분이 아닌 것은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이 n이 그냥 n까지 합이 아니라 걔가 끝없이 가는 합을 표현하고 싶으면 요 부분합 앞에다가 극한을 써서 n이 무한대가 되는 sn을 구하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요 SN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대신에는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써도 되겠네. 아이고 앞에 리미트 빠졌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은 1부터 N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둘은 같은 말인데 근데 얘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싶으면 어차피 n이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얘를 k라고 하는 문자가 아닌 그 문자를 n으로 바꿔서 써도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자,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냥 급수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급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장부터 그 합을 끝없이 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표현은 얘와 같은 건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서 요 값을 구하겠다. 즉 뭘 구하겠다?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우린 그것을 급수다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값을 급수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 주어진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를 말하고요. 발산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네요. 얘랑 관련지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바로 2-1번 문제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2-1번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 급수의 합을 구하래. 이 얘기죠. 그쵸? 이 급수에 대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표현법은 얘가 더 간단하거든요. 표현은 얘가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값의 수렴 발산 그 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급수를 요 형태로 바꿔서 나타내는 게 문제 풀기에는 더 적합하거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는 해놓고 요 형태로 식을 변형해라. 같은 거니까. 그럼 변형해주면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k는 1부터 n까지 ak를 쓰면 돼요. 물론 요거에 대한 급수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했었죠. 그러면 얘를 유리화해주면 분모는
빼니까 1 되고요. 그럼 분자는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네요. 맞죠? 유리화한 거예요. 그죠?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1부터 집어넣어주면 k에 1부터 넣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땡땡땡 해서 n을 대입해주면 요렇게 되더라. 그런데 계산해주면은 얘가 지워지지 않느냐. 괄호 안에 앞에 거와 뒤에 거, 괄호 안에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지워지니까 결국 n이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 빼기 1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무한대다. 한없이 커지죠. 한없이 커지죠. 이렇게 됩니다. 즉 발산합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인데 이거 있잖아요. 이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거야. 이거는 뭐다? 무한대로 발산한다야.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놈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야. 그냥 그 놈이 있다를 한번 인지는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인지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얘가 왜 특별한 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하진 않을게. 그냥 일단 뭐다? 얘는 나중에도 알아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놈 중 하나인 거예요. 이 놈은 무한대로 발산했다는 거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계속 진도를 나갈게요. 얘는 어쨌든 중요한 어떤 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 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그가 있는 급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x와 로그 y를 더해버리면 걔는 두 진수를 곱한 거와 같으니까 합에 대한 기호이지만 로그가 있으면 걔가 다 뭐가 된다? 곱셈에 대한 진수들을 곱하는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곱하면 지들끼리 다 뿅뿅뿅뿅 지워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분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을 약분이 가능한 곱의 꼴로 다 쪼개버려야 되죠. 그럼 쪼갠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식을 작은 값부터 n-1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주어진 식을 한 번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구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로 바뀌는 거고요. 그 시그마이지만 그 시그마를 처음부터 계산했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되겠죠? 로그 n이 2일 때는 여기다가 넣자고 2일 때는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가 되겠죠? n이 2일 때는 그 다음에 더하기이지만 이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는 곱하는 거다. n에 3을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하는 거죠? n까지 하는 거죠.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여기에 표현된 거니까 우린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n을 집어넣어주면 땡땡땡 n-1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까지 갈 텐데 합을 곱셈으로 바꾼 거예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지워지기를 이 앞에 거에 뒤에 거와 앞에 게 지워지죠. 뒤에 거와 앞에 거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5분의 4랑 얘랑 얘가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지워지는 거다. 그럼 남는 것은 분모는 n 더하기 1, 분자는 2n이 남는데 무한대로 가는 얘의 극한은 개수 비교 2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값은 로그 2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저 너무 식이 생략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조금 더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투가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앞에 부분 수학원 자체가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수원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정도의 식의 생략은 충분히 수학원 그리고 수투를 하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식은 없애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분 분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부분 분수. 부분 분수, partial fraction. A랑 B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곱했어요. A, B 분의 1. 자, 얘 분수꼴의 곱을 두 개 이상의 그러한 값들의 차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부분 분수다라고 하는데, AB 분의 1은요, B 빼기 A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이 된다. 이미 수학 원에서 학습을 했겠죠? 그러면은 얘가 좀 더 확장된 AB 분의 K가 있다면 그 양변에 K를 곱한 거니까 양변 K 곱해주면 B 마 A 분의 K 곱하기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네요. AB C 분의 1은요. AB C 분의 1은 C 빼기 A분의 1 곱하기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이죠. 자, 규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똑같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곱하기 그러면 뒤에 거를 제외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아,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얘가 4개가 된다 하더라도 A, B, C, D 분의 1도 그러면 제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D 빼기 A 분의 1 곱하기 D를 제외한 A, B, C 분의 1 빼기 A를 제외한 B, C, D 분의 1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어디까지? 기껏 해봤자 3개 정도까지. 자, 요게 부분 분수였는데 이 부분 분수에 의하여 나올 수 있는 급수 문제 2-2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2-2번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더니만 그 AN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아하, 등차 수열 AN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 A에는 A 더하기 N 마 1D 등차 수열이었죠. 이것은요 N에 대한 1차 함수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1차 함수로 본다면 얘는 DN 더하기 A 빼기 D가 되네요. 등차 수열은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했다. 이거잖아. 등차 수열은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공차가 2다라고 했으니까 A에는 2n으로 시작하는 거죠. 공차가 2니까. 첫째 항이 3이야. 1 대입할 때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A에는 2n 더하기 1인 거네요. 그러면 S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이거에 대한 합을 구하면 돼요. 그쵸? 뭐 시그마 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2분의 n 2a 더하기 n마 1t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n a 플러스 l 이거에 의하여 sn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그 다음에 그냥 n제곱인가요? n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요? 여기다가 대입한 거라고. 뭐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SN은 구할 수는 있잖아. 뭐 SN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것이냐는 어차피 수원 파트니까 저 거기까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지금 문제가 1번이 무한대로 보낼 때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1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야, 끝났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1이니까 k제곱 플러스 2k분의 1 이건데요. 분수꼴의 합은 둘 중 하나예요. 이러한 분수꼴의 시그마는 합이잖아. 분수꼴의 합은 첫 번째 주어진 게 부분 분수에 대한 문제냐 부분 분수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냐. 분수꼴을 더하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등비수열은 아니란 말이야. 그쵸?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은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랑 관련된 문제일 거다? 부분 분수랑 관련된 문제일 거다. 그럼 부분 분수란 얘기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건데 쪼개려면 분모가 두 수의 고백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야?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의 꼴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바꾸면 다시 b 빼기 a는 2니까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꼴이다. 그럼 그거에 대한 시그마니까요. k 대신에 1부터 집어넣어주면 쟤는 2분의 1 곱하기 k가 1이면 1 마이너스 3분의 1 k가 2가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k가 n 빼기 1이면 n 빼기 1 집어넣어주면 n마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지막에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워지기를 괄호 안에 뒤에 거와 한 칸 건너 앞에 게 지워진다. 그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똑같은 이거의 뒤에 거와 한 칸 건너 앞에 거 주어진 거의 뒤에 거와 한 칸 건너 앞에 게 지워지겠죠. 자, 식을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1단에서 얘기했지만 쓰레기들은 쓰레기일 뿐이야. 뭔 말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무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 어차피 0이 될 놈들을 막 통분해서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면 0으로 되는 것들은 어차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만 남는다? 앞에 거인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만 남지 않느냐?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역시 수학 원을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정답이 이렇게 끄집어내 오기도 해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때는 친숙하게 훨씬 더 얘를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는 있게 되는데 아마 수학 원을 많이 까먹었을 거야.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시 수학 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약간 천천히 가면서 식을 좀 익혀두시고 나중에 다시 잘 기억이 나면 그 식들을 점점 줄여나가면 될 거예요. 뭐 지금부터 뭐 식을 줄이거나 뭐 그러진 않을게요. 이러한 흐름으로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러했는데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2번. SN이라고 하는 것을 n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얘를 구하시는 문제죠? 이거를. 뒤에 있는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의 이름은 sn과 같은 거였어. 이건 sn이에요. 얘는 sn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얘랑 똑같은 거죠. 뒤에 거는. 앞에 거 일반항 AN은 우리가 SN과 AN의 관계는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이 식은 뭐랑 같은 거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가 AN이니까 분모가 SN에서 N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SN-1 를 빼는 거고 분자는 SN N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시고가 문제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관적인 거라고 했고 직관적이란 얘기는 주어진 값을 굳이 예쁘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물론 AN을 구할 수는 있어. 요 AN 구할 수 있거든? 이거를 정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막 이게 뭐 첫 장부터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구할 수 있지만,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수열이냐, 아니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마지막 항만 생각하겠다는 얘기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리하지 말고, 그냥 이 자체로 정답을 풀자 이거죠. 그러려면, 분모 분자를 분모의 가장 큰 값인 n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분모는 얘로 나눌 거예요. 얘로. 그러면 1 마이너스 나눠버리면 n분의 n-1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얘를 나누면 2분의 1 여기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n 곱하기 2의 n제곱 나눈 거죠.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이든 다항함수의 극한이든 분모의 가장 큰 근놈으로 나눈다 였잖아.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얼마가 된다? 2분의 1 된다. 1 빼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쵸? 이 식을 막 정리해가지고 AN을 막 꾸역꾸역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물론 그렇게 구해서 정답 구해도 되지만 별로 그럴 이유는 없다. 수열의 극한은 정리하지 않아도 정답은 알아낼 수 있다 였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할 때도요. 수열의 극한은 두 가지의 큰 파트로 나뉘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극한.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는 급수도 크게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급수, 두 번째는 그 수열이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등비급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등비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죠. 이 등비수열을 나열한다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급수라고 하는 게 일반항들을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끝없이 더해버리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얘를 끝없이 더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등비급수다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이 등비급수는 이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과도 같은 거네요.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값을 구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합을 구하는 공식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를 공비가 1이 아니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공비가 1이면 얘를 다 a 그럼 a를 n개를 더하면 n 곱하기 a입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발산하는 거면 그냥 발산인 거야.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수렴할 때만 생각하는 건데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주어진 값의 합이 수렴하려면 그럼 여기서 있는 이놈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발산하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수렴해야 될 텐데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r의 n제곱의 즉 극한값이 얘가 존재하려면 즉 이 값이 특정값으로 나오는 수렴값이 되려면 r이 어떨 때였다?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였잖아요. r에 대한 수직선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r이 이쪽에 있으면 발산했었죠. 진동. r이 이쪽에 있어도 발산했었죠. 무한대로. r이 마이너스 1이면 1마일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었죠. 그럼 수렴할 때는 요 사이에 있거나 딱 1일 때가 즉 이때가 수렴했었는데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r도 이러한 범위가 돼야 된다. 하지만 r이 1일 때는 그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인 거잖아요. 이게 r이 1일 때야. 그럼 r이 1이면 그때는 합은 n 곱하기 a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가 무한대가 있다야. 그럼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합이 수렴하려면 그때는 r은 1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얘가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럼 r이 어때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주어진 값이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수렴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r의 n제곱이 요 범위에서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이때는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뭐만 남겠죠? 1-r분의 a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1-r분의 a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자. 등비수열의 그 합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하죠. 등비급수. 이러한 등비급수가 있는데
이러한 등비급수가 있는데 이 값이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주어진 이 식을 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있겠다 없겠다? 바꿀 필요 없어요. 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값은 뭔데? 1-r분의 a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r 구할 수 있잖아요. a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합은 뭐랑 같다는 얘기야?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려면 r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1에는 등호가 없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그때의 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등비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와 첫 번째 항만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비와 첫 항만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 자, 볼게요. 2-3번. 2-3번. 자, 오늘 문제가 조금 많아요. 좀 많아서. 아마 수업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너희들도 좀 엉덩이가 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좀 수업을 좀 길게 할 거야. 좀 길게 할 거니까, 좀 이렇게, 혹시라도 딱 앉아있는데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잠깐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고, 뭐 그렇게 하세요. 예, 좀 편하게 공부하세요. 자세가 중간에 좀 흩어져도 이해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의 n-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n제곱에 자, 이 합을 구하래요. 이거 등비수열인 건 맞아. 딱 보면 등비수열이야. 그건 맞잖아. 그럼 여기서 이 합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정리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정리 안 합니다.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구하는 공식은 뭐야? 그냥 1-r분의 a인 거야. 생각해보세요. 공비 얼마죠? 공비 얼마지? 나오지 않아요? 얘는 공비가 얼마야? 3이죠. 이거는 공비가 얼마야? 4분의 1이죠. 이거 4분의 1의 n제곱이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했단 말이야. 그럼 공비가 얼마인 거야? 그냥 4분의 3인 거야. 얘는 공비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그 합을 구하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n이 1부터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이잖아. n에 1 집어넣어주면 얼마다? 4분의 1 되지 않느냐?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1이 되네요. 라고 이렇게 쓰자 이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도대체 선생님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어진 예를 가지고 이거의 일반항을 구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일반항 뭐하러 구해? 등비급수니까 수렴하는 것만 확인되면 공비랑 첫 번째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얘 가지고 뭐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꼴로 바꾸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이 값이 뭐야?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인 거라고. 공비와 첫 항만 구하면 됩니다.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냥 바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주어진 식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시그마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한번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사인 제곱 30도 사인 2n제곱 30도 그거에 m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먼저 구해보자. 사인 30도는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다? 2분의 1의 2n제곱이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냐? 그냥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근데 무한대니까 등비급수인 거죠.
등비급수니까 주어진 식은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4분의 1. 첫 번째 항 얼마? 4분의 1. n1 대입하면은 그러면 는 얼마인 거죠?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인 거네요. 그럼 얘가 3분의 1이죠. 그럼 다시 3분의 1의 m제곱에 대한 시그마니까요. 주어진 식은 뭐가 된다? 헷갈리면 다시 한번 쓸까요?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제곱 이거였어. 뭐다?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 첫 번째 항은 무조건 1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m이 2부터니까 2를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9분의 1. 저거 정리해준 6분의 1이 정답인 거네요. 자, 이게 무한 등비급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등비급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자, 이제 얘랑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풀 거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의 연습입니다. 같은 문제의 연습 2-4번. 자, 유형 중에서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무한대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뭔가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무한급수가 있다면,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급수꼴은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일단 나열해보자. 이게 좋아요.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급수는 일단 n 대신에 1, 2, 3 대입해서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2-4의 1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n파이래요. 자, 이게 이 형태인 거잖아.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급수란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일단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자. n 대신에 1, 2, 3, 4 그냥 집어넣어 보자고. 코사인만 먼저 나열해 볼까요?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주기가 2파이였죠. n이 1일 때가 코사인 파이야. 코사인 파이 여기잖아요. n이 2일 때가 코사인 2파이 여기죠. 그쵸? 이거는 주기 2파이니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나열해주면 마1, 1, 마1, 1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정답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일단 나열하는 거야. 실수 줄이기 위해서. 그럼 n에 1 집어넣어봐.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두 개 곱해야죠. 그러면 9분의 1이잖아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세제곱과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는 81분의 1 땡땡땡 아니냐. 이거 뭔데요? 나열해봤더니 등비급수다. 등비급수는 일반항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그마로 고치지 마세요. 그런 건 헛수고야. 그냥 뭔데? 등비급수인 거 알았으면 첫 번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된다. 공비 얼만데요?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인 거야.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아,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실수 많이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애들은 얘를 일반화를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이 일반항을 막 구하는 애들이 있다고. 아니죠. 잠깐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일반항을 구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막 푸는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나열해라. 1, 2, 3, 4 대입한 나열을 해보면 나열된 결과로부터 얘로부터 정답을 추정하자는 얘기예요. 나열해서 정답을 추정해라. 그럼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사인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0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건데 n이 1일 때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여기네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가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네요. n이 3일 때가 여기네요. 이렇게 반복한다. 그쵸? 자, 그 값을 구하면 이때 값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아직 선생님 저 사인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수학 1 다시 공부하세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값을 구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다 각자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운 것은 다 다른 방법으로 배웠을 거예요. 너무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n이 2일 때가 2분의 루트 3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반복하더라. 그러면 자, 삼각함수가 결합된 급수는 일단 나열하라 란 얘기는 이 꼴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얘를 곱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4분의 1과 얘랑 곱하니까 8분의 루트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과 얘를 곱하니까 16분의 루트 3 3개 정도만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인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뭐다?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이다. 요게 정답인 거네요. 그쵸?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 푸는 습관인 거죠. 삼각함수가 끼어있는 그러한 결합된 급수는 일단 나열해라. 1, 2, 3, 4 대입한 거 나열하고 나열된 결과로부터 그냥 정답 추정하라. 이 얘기였습니다. 나열된 결과로 정답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말을 해봤던 겁니다. 2-5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2-5번.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 또 다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더하면 그건 등비수열일까요? 등비수열끼리 서로 더했어요. 등비수열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더한 게 똑같이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에 공비가 서로 같아야 돼요. 서로 공비가 똑같다면 공비가 똑같으면 두 개를 더하면 등비수열이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r의 n-1제곱과 b 곱하기 r의 n-1제곱 공비가 같으면 이 두 개는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1제곱 등비수열이야. 하지만 공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가 이러한 꼴로 무슨 꼴로 하나의 단항식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공비가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 합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급수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걔는 급수의 기본 성질인 거죠. 기본 성질 뭐냐면 시그마 AK 더하기 BK에 대한 시그마는 각각을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등비고 얘도 등비면 그 값은 1-R1분의 A 더하기 1-R2분의 B가 된다라고 따로따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따로따로 쓰는 거지 걔를 하나의 공비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인데? 2-5번에 대한 내용인 거죠. 2-5번에서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마3의 n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요 자체로 보면은 하나의 등비수열인 거예요. 공비가 4분의 2인. 그리고 요 자체도 하나의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는 얘기야? 간단하죠. 이거에 대한 시그마 값을 구하고 요거에 대한 시그마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되는 거라고. 뭐다? 이 결과는 그냥 바로 공식 바로 대입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시그마 값은 1-공비 얼마?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통분할 거 굳이 약분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 빼기 4분의 2 분의 4분의 2 약분은 나중에 하세요. 플러스 이거 뭐죠? 1-공비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네요. 각각 따로따로 구하면 7분의 4 나옵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3분의 1에 n-1제곱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전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전개한 거 등비수열인 거죠. 또 이렇게 전개해주면 등비수열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합이니까 그거 역시 이런 형태고 그럼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바라본다면 주어진 식은 이것부터 생각한다면 두 개 곱했어. 공비 얼마다? 공비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1-3분의 2 분의 첫 번째 항은 n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1, 2 빼기 두 개 해주면 1-3분의 1 분의 첫 항 1이죠. 계산하면 되네요. 2분의 9 나옵니다. 2분의 9 나옵니다. 2-6번 2-6번 어떤 문제가요? 급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그냥 급수인지 등비 급수인지는 구분해야 되는데 등비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등비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r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얘가 수렴하려면 뭐라고 얘기했죠? r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였죠. 보통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 걔가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을 포함한 사이값이거나 아니면 r과 상관없이 첫 번째 항이 빵이어도 수렴하는 거다. 그러니까 a가 0 이거였네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그러면 등비 급수의 수렴에 대해서 그냥 급수가 아니라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에 대한 수렴이다 라고 한다면 등비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이 등비수열인 이러한 급수를 말하는데 그럼 걔가 수렴하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꼴인 거니까 그럼 걔가 수렴하려면 그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1의 등호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왜? 1의 등호가 있으면 공비가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끝없이 더하는 거니까 a가 무한히 많은 거야. 그럼 발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다? 첫 번째 항이 그냥 0이면 되는 거다. 요거였죠. 그래서 그것이 수열인지 급수인지 그때에 1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 자체가 미지수로 포함되어 있다면 공비 조건 이외에 첫 번째 항이 0일 때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1의 등호가 있냐 없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의 미지수의 값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고요. 관련된 문제가 2-6번이죠. 2-6번 다음 급수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봤더니 주어진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걔는 첫 번째가 3분의 x 더하기 3분의 x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x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3분의 x죠. 그리고 공비가 얼마죠? 공비는 여기다가 뭘 곱했다? 3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의 일반항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런데 1번 문제는 걔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첫 번째 항 자체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다?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또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요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그냥 그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이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쓴 거죠. 1번은. 그럼 2번. 그렇다면 그 합이 5분의 2다. x를 구하래요. 주어진 이 등비 급수의 합이 5분의 2란 얘기는 합을 구할 때는 일반항 몰라도 괜찮잖아요. 뭐만 알면 돼? 공비랑 첫 번째 항. 그러니까 합은 뭐죠? 1 마이너스 공비 뭔데요? 3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죠? 첫 번째 항 3분의 x죠.
그래서 그 값이 5분의 2가 되었다. x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이 처음에 1번이 없이 2번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처음부터 2번 문제만 나온 거야. 이 등비급수의 합이 5분의 2가 되는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요식을 쓸 거란 말이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5분의 2다. 그래서 x를 구하면 이거 x에 대한 2차식 돼 있잖아요. 그럼 x값 2개 나올 거라고. 그 2개가 마이너스 2랑 2분의 3 2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2개를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얘를 어디다가? 공비에다가. 공비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버리면 걔가 이 범위를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정답이 아니란 얘기죠.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얘를 만족해요. 왜? 그게 실제 1번 정답이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3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공비가 이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답을 구하고 나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렴 조건도 같이 생각해야 되더라. 자, 이 얘기였습니다. 도형이 주어진 그러한 그 급수 문제들은 도형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이 각각의 도형들이 닮은 도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형들이 계속 B가 일정한 도형이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B가 일정하다란 얘기는 등비수열인 거고, 그 등비수열을 끝없이 더하는 것은 등비급수인 거죠. 그래서 1-R분의 A를 이용해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2-7번처럼 도형들이 주어져 있는 그 도형은 직선으로 주어진 걸 수도 있고, 또는 그 도형들이 직선이 아닌 말 그대로 그 어떤 그냥 하나 도형 뭉탱이들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각각의 도형들이 규칙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그 규칙이 B가 일정한 규칙. B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이면 얘는 그냥 뭐밖에 없다. 등비급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B가 일정한 도형이 주어져 있다면 등비급수고, 등비급수의 가장 기본은 1-R분의 A이기 때문에 뭐만 구하면 되는 거다?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한 4개 정도의 문제를, 기본 문제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2-7번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첫 번째 이 길이는 1이 되더라. 요 길이는 1. 다시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하게끔 했을 때 이쪽 각이 또 30도를 이루면서 그 변의 길이가 이제는 2분의 1이다. 또 X축의 평행선을 그어서 또 30도의 각을 이루는데 이제는 그 길이가 4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무한히 반복한다면 그럼 마지막에 끝없이 반복했을 때 그때 그 점의 극한의 값은,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점의 극한에 대한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점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는 점의 극한은 x를 따로 구하고요, y를 따로 구하면 돼요. 점의 극한은 x, y를 따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이 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들을 그어주면은 이러한 선들을 그어주면 이 각각의 삼각형들은 무슨 삼각형인 거야? 닮은 삼각형인 거야. 그 닮음의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인 거잖아요. 1대 2분의 1. 그러면 길이의 공비가 2분의 1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x의 값을 생각한다면 x가 어떻게 바뀌는지의 상황만 추적하자. 그럼 처음에는 여기까지 갈 때 x는 이 길이 얼만데요? 특수비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젠 여기서 반대쪽으로 오니까 x가 마이너스로 가야 돼. 얼마만큼? 이거의 절반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다시 그 다음에는 x가 8분의 루트 3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이거를 반복한다고. 그럼 x의 극한은 뭐가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첫째 항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그 값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이게 x의 좌표예요. 그럼 y의 좌표를 생각한다면 y는 처음에 요 길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 이 길이 4분의 1이죠. 왜? 닮았잖아요. 길이가 1대 2분의 1.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하면 이게 y의 극한 아니냐.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x, y를 구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서 점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으면 x값들 따로 생각하고요. y값 따로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값들을 지금처럼 나열하는 거죠. 항을 3개 정도만 나열하면 등비수열인지 확인이 되고 확인되면 공비 구할 수 있고 첫항 구할 수 있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첫 번째 하나의 유형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계속 2-8번 도형이 주어진 극한. 이제는 2-8번 문제. 자, 문제가 기니까 내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당연히 수직이죠. 좌표평면이니까 거기에 길이가 얘가 1,0이 되는 위치에 점 P0를 갖다 놓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요게 P0가 되는 상황이면 60도랑 마주보는 게 이 길이가 1인 거잖아요. 60도랑 마주보는 요 길이가 1이면 30도랑 마주보는 요 길이는 그거의 루트 3분의 1배가 될 거고, 그러면 90도랑 마주보는 것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특수비죠. 1대 2대 루트 3의 비가 되는. 자, 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기가 30도가 되도록 잡고 다시 또 30도가 되도록 잡고 또 30도가 되도록 잡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 반복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요 길이들 이 길이들을 끝없이 더하면 그 더하는 길이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이거 등비급수인 건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은 같은 규칙인 거야. 근데 그 규칙이 계속 B가 일정한 거라고. B가 일정한 도형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닮았잖아요. 닮은 도형이 계속 있다는 얘기는 닮았다, B가 일정하다. 그럼 B가 일정하다, 등비수열인 거죠. 그럼 등비수열인 거 알면 뭐만 알면 되죠?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요. 첫 번째 항 얼만데요?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럼 공비가 얼마냐? 빗변들의 비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큰 삼각형에서는 걔가 6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은 60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둘의 닮은 비는 1대 루트 3분의 1인 거야. 길이비가. 그러면 길이비가 이거면 당연히 우리는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공비는 뭐가 된다? 공비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이 B라고 생각해보자. 헷갈린가요? 첫 번째 항이 만약에 2고 두 번째 항이 8이라고 생각해봐요. 땡땡땡 등비수열이야. 자, 공비 얼마죠? 공비 4가 되죠. 4를 곱한 거니까 그 말은 둘의 비가 2대 8이면 공비는 2분의 8인 거야.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B가 되면 공비가 얼마인 거냐면 A분의 B인 거라고. 어떤 게 A 대 B를 만족한다면 공비는 뭐가 된다? 공비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분의 1이면 공비는 1분의 루트 3분의 1인 루트 3분의 1이 공비인 거야. 요거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길이비를 알면은 바로 공비는 얘다. 이것분의 이거다. A분의 B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비는 얘가 되고 첫 번째 항이 얘인 그러면 등비급수니까 그래서 길이의 종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2-9번 2-9번 자, 상황 세팅 하겠습니다. 상황 세팅. 정사각형이 있었고요.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A1, B1, C1, D1.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대요. 그 다음에 얘를 각각 1대2로 내분했다. 각각 1대2로 이렇게 3등분을 한 거죠. 3등분을 해서 1대2로 내분하는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이어서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걔를 A2, B2, C2, D2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계속 반복했을 때 그러한 이 AN, BN, CN, DN의 넓이가 SN이라면 n번째 사각형 넓이가 SN이면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각형들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문제는 몇몇 문제는 함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항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첫 번째 항이 뭐야? S1이 첫 번째 항이죠. S1이 뭐죠? 이게 S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6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함정이냐? 몇몇 문제가 되게 치사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A1이 아니라 A0, B0, C0, D0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그때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즉 이게 문제가 제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대충 보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하나씩 읽어나가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정확하게 읽어주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자, 요거죠.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등비급수니까 첫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구할 때 대부분 문제는 등비급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이잖아요. 이게 등비급수를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애들이 선생님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비를 구하는 거야. 이게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인월비를 구하지 마시고 뭐를 구해라? 공비를 구해라. 그럼 공비는 둘의 닮은 비거든요. 닮은 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은 길이의 비가 그러면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생각해봐요. A. 이 길이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 길이는 2A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죠? 피타에 의해서 루트 5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한 변의 길이는 3A죠. 이거의 길이는 루트 5A죠. 그러니까 길이 B는 3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이게 길이의 B라고. 됐니? 아,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요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B를 구한 거라고. 그 길이의 B가 3대 루트 5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 우린 넓이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넓이의 B는 당연히 넓이는 길이를 제곱한 거에 B가 된다고. 그럼 넓이의 B는 제곱한 거니까 9대 5가 되겠죠. 그럼 넓이의 B가 9대 5가 되면 아하 공비는 뭐가 된다? 아까 A 대 B가 되면 공비는 A분의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대 5니까 공비는 9분의 5인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항 16 됐죠? 36 나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풀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풀면 있잖아. 나중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나와요. 나중에 습관적으로 다른 애들은 되게 힘들게 푸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게 푼다. 식이 너무 줄어들고 너무 쉽게 푼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습관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 그냥 여러분 문제 쓸 때도 길, 널, 공 이렇게 쓰라고. 길, 널, 공 해서 B만 써서 B만 알면 공비 바로 튀어나오는. 그러면 첫 항과 공비 알았으니까 정답 구할 수 있었다. 요거였습니다. 자, 2-10번. 2-10번. 문제 풀다 보면 원들의 관계성과 관련된 등비급수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꼴인데요. 우리 원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원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죠?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두 원이 서로 외접한다면 그때는 어떤 관계식을 세우냐면 외접하는 원이 있으면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각각의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랑 같다. 외접하는 원이 보이면 중점 간의 거리가 R1 더하기 R2다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요. 원이 서로 내접
내접하는 원이 있다면, 그럼 내접하는 원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을까?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점 간의 거리가 큰 반지름 빼기 작은 반지름이다를 이용합니다. 도형과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원들이 내접하거나 원들이 외접하는 상황이 보이면 그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비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2-10번 설명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4가 되는 원이다. 반지름이 루트 14가 되는 이러한 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원을 4개로 잘라서 그 중에서 딱 2개만 이렇게 2개만 색칠을 하자. 이렇게 2개만.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원을 생각해서 그 원을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색칠을 이렇게 하자. 그럼 다시 여기에 또 이렇게 되는 원을 그려서 또 같은 거를 반복하자. 그랬을 때 색칠된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그쵸? 그러면 첫 번째는 간단한 게, 첫 번째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넓이는 그냥 원 넓이의 절반이 첫 번째이야. 그쵸? r제곱 파이, 14파이의 절반, 7파이가 첫 번째 항일태야. 첫 번째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원 넓이의 절반이니까 첫 번째는 7파이가 되는데, 문제는 공비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비는 두 번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닮은 비를 구하는 건데,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과 두 번째 원이 서로 내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 빼기 반지름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r로 놓자고요. r.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놓자고. 그럼 그렇게 놓으면 이 원의 중점과 이 원의 중점과 중점 간의 거리는, 이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얘를 r로 놓은 거잖아요. 소문자 r. 소문자 r로 넣었으면 얘도 똑같이 소문자 r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뭐다? 피타에 의해서 루트 2r인 거다. 뭐다? 이거에 의하면 두 원이 내접하니까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루트 2r이죠. 그러니까 루트 2r은 큰 원의 반지름 r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 r. 이렇게 돼서 넘겨주면은 요 r이 루트 2 더하기 1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비가 두 원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r 대 r인 건데, 그 r 대 r은 대문자 r이 이거니까 이거죠. 맞아요. r 대 r을 구한 거잖아. 그 r 대 r이 이거 대 이거죠. 이게 길이비네. 그럼 길이비가 이거면 넓이비는 얘를 제곱한 거야. 제곱해주면 3 더하기 2루트 2 대 1이네요. 넓이비.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개수가 바뀌어요. 개수가.
처음에는 개수가 몇 개야? 2개예요. 처음에 개수는 2개죠. 이렇게 2개. 그 다음 개수는 4개죠. 그 다음은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됩니다. 뭐 원의 개수 3개 괜찮아요. 큰 원은 하나인데 그 다음 노란색 원은 2개, 빨간색 원은 4개. 개수의 비도 바뀌죠. 1대 2가 되죠. 개수비는 그러니까 개라고 쓰는 거죠. 개수비예요. 개수의 비는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서로 곱하면 곱한 거의 공비는 2개를 곱한 거거든. 무슨 말이냐? 얘의 공비는 이것분의 이거죠. 얘의 공비는 1분의 2죠. 그럼 2개를 곱한 게 공비야. 그러니까 공비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공비는 2개를 곱한 거를 분모에 갖다 놓고 그리고 2개를 곱한 거를 분자에 갖다 놓은 거, 이게 공비인 거예요. 왜? 등비랑 등비를 곱했으니까 곱한 거가 공비인 거라고. 그러니까 넓이비와 개수비가 서로 있으면 이게 2개를 곱한 거, 이거 곱하기 이거를 분모, 2개 곱한 걸 분자에 갖다 놓은 게 우리가 원하는 공비다. 그러면 공비 얘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항 7파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해버리면 정답 나오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개수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해버리면 도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까지는 전부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마지막은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자, 순환소수는요, 물론 무한급수로 풀 수 있고 그것이 등비급수랑 관련된 부분인데, 등비급수랑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그 순환소수의 값이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원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중학교 수학을 하면서 이미 배웠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등비급수를 푸는 원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아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리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값을 구하시오가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실전적으로 값을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 그러다 보니까 순환소수 문제는 그 원리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거기에 초점 맞추진 않을게요. 뭐만 알면 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12.3456 땡땡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유리수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로 고칠 수 있잖아요. 주어진 이식을 바꿔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12.3456456456456456이 끝없이 반복한다는 얘긴데, 그것은 분수로 고치면 끝에 거부터 9990 소수점 전까지, 그러니까 분모는 9990이었고 분자는 전체 1, 2, 3, 4, 5, 6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1, 2, 3을 뺀 거다. 이게 고치는 방법이었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12.3456 땡땡이란 얘기는 12.3456 더하기, 일단 쭉 쓸게요. 아이고. 이거잖아요. 얘가 이거잖아요. 그럼 걔는 12.3 더하기 0.0456 더하기 0.0000456 이렇게 끝없이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끝없이 더하면 12.3
더하기 여기부터가 등비급수인 거야. 공비가 얼마? 소수점이 3개씩 반복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하면 0 3개 붙인 1000분의 1 곱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0.001 분의 얘 0.0456 해버리면 요거에 등비급수 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12.3 더해서 통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얘인 거야. 그냥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그럼 그렇게 보면 2-11번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이죠. 첫 번째 문제 x세제곱이 0.037 근데 잘 봤더니 여기에 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x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죠? 이런 거에 의해서 고쳐주면 되죠. 고쳐주면 이거 뭐랑 같은 거다? 분모는 999 분의 분자는 그냥 37 뺄 거 없죠. 이거죠. 걔를 만족하는 x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것들이 이런 놈들이 약분이 되는 경향이 있어. 얘가 되는 걸 막 찾기 전에 약분이 먼저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37은 소수예요. 소수거든요. 그러면은 999가 37로 나누어지느냐? 나누어집니다. 뭐가 된다? 27분의 1 이렇게 돼요. 나눠주면.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제곱이 얘니까 x는 3분의 1인 거죠. 그럼 그와 같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연립방정식. 첫 번째 0.x에 땡이 있으니까 그건 뭐랑 같은 거다? 9분의 x랑 똑같은 거 아니냐? 0.y에 땡이 있으니까 9분의 y랑 똑같은 거다. 걔가 1.2 땡이래요. 1.2 땡 뭐죠? 9분의 12 빼기 1 그러니까 9분의 11인 거죠. 그럼 이렇게씩 쓰고 그 다음 것도 2 곱하기 0.x 땡이니까 9분의 2x 빼기 9분의 y 이꼴 1.1에 땡이 있으니까 9분의 11 빼기 1 9분의 10 그냥 연립해주면 x7 y4 나옵니다. 그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기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전체 급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이란 얘기는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 조금씩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 나갈게요.